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 사연이고요. 끝번호 4858번으로 보내주셨어요. 저는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도남동 1하이빌 47평에서 거주하고 있고요. 성북구 정릉동에 다세대 10세대 중에서 2세대는 자녀들이 거주하고 8세대는 임대 중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해 6월 말에 단기 임대사업자가 자동 말소되었는데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유리한 건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또 아파트를 월세 임대해서 보증금 나오는 걸로 아들 명의로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성북구 지역 중에 어디가 좋은지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면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현재 다주택자이신 상황에서 임대를 주고 계신 다세대 주택이 있고 이 빌라를 다시 새롭게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성북구 내에서 재개발 지역에 투자처 추천해달라, 이 두 가지를 질문을 주셨거든요. 자, 어떤가요, 전문가님? 자, 단기 임대사업자 자동 말소된 분들이 재등록을 할까요?라는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네. 내가 재가입을 했을 때 혜택과 의무사항을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내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답이 좀 나오겠죠. 네. 그 내용을 제가 정리를 좀 해왔기 때문에 그걸 추후에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네. 일단 그러면 지금 그 임대사업자의 혜택과 의무에 대한 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본 아파트, 지금 성신여대 입구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를 월세를 주고 월세 보증금을 가지고선 성북구 지역의 재개발에 좀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추천을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제가 찝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좀 폭넓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지금 그 본 아파트를 월세를 줬을 때 한 월세 보증금이 한 3억에서 4억 정도 발생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자금을 가지고 어느 성북구 지역에 어떤 재개발 구역으로 들어가야 될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좀 초기 단계,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추진위가 구성된 이후,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까지 좀 초기 단계의 물건으로 좀 진입하시는 게 옳지 않나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첫 번째로는 임대사업자의 혜택, 그리고 의무사항, 그리고 성북구 지역의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일자에 따른 세제 혜택입니다.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단기 임대사업자가 자동 말소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다시 등록을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자, 보시는 대로 우리 해당 시청자님 외에도 주택임대사업자에 있어서 지금 등록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언제 등록하셨는지의 구분에 따라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 혜택,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가 있습니다. 또 뒤에 또 다른 내용들 양도세도 있고요. 그리고 임대소득세도 있는데 뒤에서 다시 한번 보시는 걸로 하고요. 자,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같은 경우에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등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 단기 보시는 대로 퍼센테이지에 있어서 감면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취득세 같은 경우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일몰 연장됐기 때문에 감면 기간이 만료 예정이고요. 똑같이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2024년 12월 30일에 일몰 만료되게 됩니다. 자,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매년 9월 16일에서 9월 30일 임대주택 합산 배제에 대한 신고에 대한 내용이 있다라고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보시는 대로 2018년도 3월 31일까지 등록하신 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다음 2018년도 4월 1일 이후에 등록하신 분들, 등록했지만 2018년도 4월 1일부터 9월 13일까지 취득분과 2018년도 9월 13일 이후의 취득분으로 또 나눠야 됩니다. 복잡합니다. 그 중에서 보신다고 하면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같은 경우에 장기 9월 13일 이전의 취득분 같은 경우에는 합산이 배제가 됩니다. 8년 이상 임대 시에. 그렇지만 9월 13일, 2018년도 9월 13일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는 조정지역 내에서는 합산 배제가 불가됩니다. 종부세 계산할 때 포함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에 대한 임대사업자 혜택입니다. 2020년도 7월 10일 7.10 대책 이후에 이제 등록하시는 분들의 내용입니다. 이때는
장단기 없이 무조건 장기 임대 10년만이 존재합니다. 무조건 10년입니다. 아파트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만료가 2024년 12월 31일이고요. 지금 취득세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구축 건물이기 때문에 신축 건물이 아니라 분양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2024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 종부세.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정릉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정 규제 지역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합산해서 배제가 불가하다. 종부세의 대상 물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내가 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종부세 혜택은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임대소득세와 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2018년 3월 31일 등록분 나눠야 되고요. 자, 보시는 대로 나눠놨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마지막 지금 말씀한 임대소득세와 보험료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 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좀 캡처를 하셔가지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임대사업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종부세와 내가 종부세에 합산 배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합산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양도세에 있어서 중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보시는 대로 양도세입니다. 다주택자 중과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거주 요건 그리고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특례가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100% 양도세 면제는 2018년도 12월 31일 이전까지 등록한 장기 일반 임대주택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라인을 좀 뺐고요. 자, 보시는 대로 2018년도 3월 31일까지 등록분에 한해서는 자, 중과 배제, 다주택자 중과 배제가 모두 되죠. 그리고 거주 요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대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같은 경우에도 1월 8일 날 바뀌었던 금액 12억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2018년도 4월 1일 이후에 등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보시는 대로 장기 임대 같은 경우에는 중과가 배제되고요. 다주택자 중과에서 주택세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1세대 1주택에 대한 거주 요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같은 경우에도 12억 원 이하 같은 비과세 요건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같은 경우에도 공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18년도 9월 13일 이후에 취득한 취득물건에 대해서는 자, 보시는 대로 9월 14일 이후에 등록 시에는 다주택자의 중과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과 자, 보시는 대로 거주주택 같은 경우로 12억 이하의 비과세 그리고 마지막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도 기준 시가 6억 원 이하의 시에는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종부세는 우리 질문하신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양도세 같은 경우에 2020년도 7월 7일 공대청 이후에 등록분이기 때문에 10년으로 장기로 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다주택자 중과에는 중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양도세 혜택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거주 요건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엔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같은 경우에도 거주 2년을 하신다고 하면 12억 원 이하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에는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시 공제가 가능하지만 2020년도 12월 31일까지 등록분의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도 없다. 고로 요걸 한번 봐야죠. 의무사항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10년의 의무 기간을 채워야 되고요.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해야 되고 임대료 증액에 대한 5%를 초과하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등록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양도할 수가 없다. 자,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재계약을 거절할 수가 없고요. 오피스텔로 등록한 경우에는 주거용 용도로만 사용해야 되고요. 자,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때까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무사항 대비해서 혜택이 굉장히 축소가 됐습니다. 제가 볼 땐 결론적으로 임대사업자를 내지 않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라고 좀 정리 좀 해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좀 전에 두 가지 질문이었는데 하나는 두 번째
그 성신여대 입구역에 있는 아파트를 월세를 주고 그 보증금을 가지고선 성북구 지역의 재개발 투자 어느 지역이 좋겠습니까? 딱 찝진 않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단지,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가 구성되어 있는 지역, 구역,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진 구역을 제가 전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구역들을 한번 하나하나 위치도 보시면서 또 내 자금에 맞는 지역이 어딘가를 판단하시는 것은 본인이 판단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다시 피드백을 주시면 그 물건에 대한 상세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드리는 시스템을 좀 가져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지역이고요. 자, 성북 제1구역, 성북동 179-68번지 1원입니다. 자, 장이 15구역, 그리고 정릉제 3구역, 정릉제 8구역이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어 있고요. 자, 조합 설립 인가가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자, 재개발 도시 정비용으로선 신기름 1구역, 자, 기름동 31-1번지 일대고요. 자, 재개발 저주택 정비용으로는 도남 6구역, 동소문 제2구역, 성북 제2구역, 그리고 장이 14구역, 장이 3구역, 기름 제5 재정비 촉진 조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보게 되면 일시적으로 중단된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잘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사업 시행인가가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성북 제3구역과 정릉골 구역, 그리고 신월곡 1구역 등등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입수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래도 가시권 안에 들어와서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들을 지금 나열해 드렸고요. 이 지역에서 내가 내 자금에 맞는 지역, 그리고 가치가 어디가 좋을까는 우리 시청자께서 한번 판단해 보시고 역으로 한번 질문을 다시 주신다고 하게 되면 그때 한번 소상하게 한번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